지난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했었던 이유가 경기 침체를 읽은 게 아니라 물가 안정화 시그널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물가 안정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시기들이 언제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되는 시점이었었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월러 총재가 어떤 데이터를 보라고 말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월러 총재의 말에 따르자면 물가 안정화 지표로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측정 가능한 물가는 2% 미만이 되고 있으나 측정이 불가능한 물가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측정 불가능한 물가가 2% 미만으로 될 때 이때야말로 물가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었던 게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결과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OER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일단은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전월 대비 0.3%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월 대비 0.3%가 나왔죠. 그런데 이건 월간 데이터예요. 따라서 이 월간 데이터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연간으로 3.6%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0.3%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약간 애매해요. 만약에 이 데이터들이 0.2%가 나왔다면 이거는 연간으로 해봤자 이제 2.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4%라면 물가 안정화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는 뭐가 나왔다? 0.3%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물가 안정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 물가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포인트에서 걱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안정화 시그널들을 찾고 싶어 했었고 이렇게 물가 안정화 시그널을 찾을 때 이 측정 불가능한 물가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봤어야 되는데 이 측정 불가능한 물가가 뭐다? 바로 이 OER 데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이 OER 데이터가 지금 0.3%가 나와버려 가지고 약간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이걸 가장 걱정했어요. 지금 시장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아닌데 물가가 불안정해가지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특히나 가장 무서워했던 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 시나리오를 걱정했는데 지금 이 최악은 안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안도해도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물가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물가가 반등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보다는 물가가 약간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 포인트를 볼 수가 있지. 지금 물가가 재상승한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보기가 어렵다고요. 다만 최고의 상황도 아니고 최악의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일단 최악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일단 호재를 읽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러셀 지수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러셀 지수가 상승하고 나서 어제 장에서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왜냐하면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한 구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던 이 물가 쇼크 자체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음 물가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1개월이 남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물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PCE 물가는 얼마가 나올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물가 쇼크를 체크할 수 있는 이 지점은 다음 달 물가 지표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다른 포인트로 관심사가 옮겨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취임 이슈가 있을 거고 AI 테마 이슈가 있을 거고 또한 기업들의 실적 이슈 정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정도에서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들이 높고 여기에서 금리와 환율, 주식시장이 비교적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안정화 지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당분간은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물가 안정화 지표 너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지표가 언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까지는 그냥 불확실성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냥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포인트는 뭐다? 물가 안정화 지표 자체는 지금 최악은 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악은 피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낙폭을 한다. 요 포인트는 물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있는 이 재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락하느냐 아니면 급등하느냐 요 포인트가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포인트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집중을 해야 될지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근시일 내에 있는 게 바로 이 트럼프 취임 이슈예요. 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은 '야 트럼프가 취임을 하니까 물가에다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요거 걱정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게 성장에다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요거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세나 이런 것들, 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고려하게 되겠죠. 요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변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관세인 거죠, 관세. 이 관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대외 수입청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관세를 부여하는 이 기관이 있어요, 기관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우리 관세 부여할 거니까 이 관세를 담당하는 고런 곳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대외 수입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관세를 좀 뜯어낸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 관세를 부여한다는 이슈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나와 가지고 관세를 부여하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불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요 포인트가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리가 튀어오르고 유가가 튀어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요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관세 부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야, 이미 해당 이슈 충분히 선반영했어." 요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최근에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는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세 부여를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 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못한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가 물가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세를 부여하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어떤 거냐면 "관세를 부여하겠습니다."라고 협박을 해 놓고 이를 통해 가지고 무역 쪽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너희들 우리한테 돈을 좀 많이 내라. 그러면 관세 부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막 25%의 관세를 부여하려고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5% 정도만 관세 부여해 줄게. 대신에 한국이 미국한테 돈 좀 많이 줘." 이런 식으로 딜하는 용도로 지금 관세 카드를 쓰려고 한다. 요 해석 포인트도 있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맞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달러가 올라갔던 이유가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이슈들도 있었는데 달러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뭐다? 시장이 꽤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제가 보기에는 쪼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 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물가에다가 쪼금 영향을 줄까? 요 포인트를 쪼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가 이슈에다가 영향을 준다라고 친다면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죠? 물가 안정화 지표잖아요. 그래서 물가에다가 영향을 줄 것 같다면 그때 당시에는 쪼금 증시가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시장은 트럼프 취임 이후의 악재들이 상당폭 반영했을 가능성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근거로서 최근에 조금 관세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았던 포인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아니라면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들도 꽤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면 새로운 악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악재가 아니라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선반영들을 충분히 했다면 금리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달러도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최근에 하락했던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들도 높겠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 하락 자체가 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를 금융시장에서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금리 하락과 달러 하락 포인트에다가 약간은 저는 '방향성은 요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당분간은 생각을 하고 주식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락할 포인트가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식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 포인트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들에다가 조금 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포인트는 앞으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을 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하락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새로 대비할 악재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던 악재가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세금을 뜯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면 대외수입청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만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징수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세 부여했던 거 있죠. 요거 세금 받는 거예요. 이거 세금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 우리 재정 적자
이거 커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 보죠. 이번에 관세를 많이 부여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세금 커버 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그리고 이 관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뭘 의미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 대해서도 쪼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커버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다면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토빈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되게 좋잖아요. 미국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들을 지금 미국 주식 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달러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미국 주식들 투자하려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0.1% 정도의 세금 더 내."라고 외치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 세금을 조금 더 낸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요 증세 포인트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이 리스크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이지 이거를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치환이 되지가 않았다고요. 아직 시장이 대비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토빈세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토빈세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언급에 의해 가지고 달러 수요에 대한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 적자 커버하겠죠. 그러면 재정 적자가 커버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하락 요인으로 될 수가 있고 달러를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포인트라면 지금까지 강했던 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한번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하락 포인트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영향을 준다. 금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니면 한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달러 투자에 대한 매력도 감소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요기 정도를 토빈세 파트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토빈세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 파트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관점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크게 급등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주식 가격 같은 게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보죠. 그게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주식과 기타 포인트에서 수익을 봐요. 대략적으로 여기 포인트에서 크게 수익을 보고 만약에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 쪽에서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둘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대신에 전고점 라인까지 뚫어 가지고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버블이 나타난다 한다면 제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 시나리오만 아니라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 입장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관점이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 달라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은 그렇게나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결론 포인트는 이제 물가 파트에서 다른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보는 시각이 지금 파트는 물가만 바라봤다면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약간씩 약간씩 옮길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보다 이번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물가가 최악은 아닌데 요 파트를 지금 시장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한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다른 이슈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질래라고 했을 때는 뭐 트럼프 취임 쪽에다가 당분간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는 토빈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토빈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아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따라 다르겠죠. 저는 주식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간에 둘 다 상관없는 포지션을 갖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도 좋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직 주식을 완전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이라면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는 용기 내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 포인트는 하락장은 아닐 것 같다. 따라서 내가 하락이 두려워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조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하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불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들도 좀 있다 보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 비중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 주식 담는 것들도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채권 파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채권은 저는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제대로 반등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물가 안정화 지표를 봐야겠죠. 근데 이번에 물가 안정화 지표가 어떻게 떴다? 최악은 아닌데라고 떴다 보니까 채권 파트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난이도 파트는 주식과 채권을 사겠다라고 하면 금비중이 적어도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타 비중들이 10에서 15%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자산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